지난 영상에서 뱅크런에 대비해 건전한 은행을 골라서 예금자 보호 한도 내로 돈을 맡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귀찮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말씀드릴 두 번째 방법이 도움이 될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체국에 돈을 맡기세요. 우체국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국가에 돈을 맡긴다는 것과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 5천만 원을 비교적 안전한 은행 10개에 나누어도 실제로 맡길 수 있는 현금은 5억 원 이하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누어 보관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특별하게 들어가게 되어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럴 땐 우체국에 돈을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체국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기관이고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체국의 예금과 이자, 우체국의 보험금 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이 파산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의 예금은 국가에 의해 전액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체국의 금리는 시중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우체국에서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없는 정기예금 금리는 최고 3.05%, 기본금리 2.35%입니다. 여러 우대 조건을 만족해야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금리 2.35에서 최고금리 3.05 사이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제 시중은행인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볼까요? 가입금액 제한이 없는 예금의 금리가 최고 3.5%, 기본 3.5%입니다. 우체국과 비교해보면 최저 0.45%에서 최고 1.15%까지 금리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런 금리차를 차치한다면 1억, 10억 원을 맡겨도 국가에 의해 전액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방법인 예금자 보호 한도 내로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맡기는 방법을 실행하기 어려운 분들은 우체국에 돈을 맡기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자는 조금 적지만 적어도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우체국에 돈을 맡기시려는 분께서는 ePostbank.co.kr에서 예금 상품을 조회해보세요. 그리고 우체국 스마트 뱅킹 앱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어 돈을 맡기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안전자산을 사는 것입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정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누군가는 금을, 누군가는 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안전자산은 바로 달러를 의미합니다. 은행이 파산하여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금융과 경제 모두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달러입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서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안전자산은 바로 달러였습니다. 달러의 가치를 알려주는 달러 인덱스는 2020년 3월 팬데믹의 공포감으로 98 수준에서 103으로 뛰었고요. 그에 따라 환율도 1200원 수준에서 1280원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이후 연준의 양적 완화로 달러가 풀려 달러 지수가 낮아졌지만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 각국의 무역 규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며 22년 9월 최고점 114.7을 찍었고 원달러도 동일한 기간의 최고점 144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달러는 위기가 오면 강해집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가 왜 강해질까요? 국제교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폐가 바로 달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물건들을 마트나 시장에서 돈, 즉 원화를 주고 사오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로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제품과 원자재를 다른 나라에서 사옵니다. 가전제품, 가구, 핸드폰 등 제품으로부터 원유, LNG, 우라늄과 같은 에너지원, 구리, 알루미늄, 아연 등과 같은 산업용 원자재, 옥수수, 대두, 밀과 같은 곡물류들을 타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되는데요. 현대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생존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제교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제품과 원자재는 생산지가 매우 한정적입니다. 석유는 중동 산유국들, 옥수수는 미국의 콘벨트에서 주로 나는 것처럼 말이죠. 각국은 부족한 원자재를 국제교역을 통해서 조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국가 간 거래에서 지불 방법으로 달러를 사용하는 것이죠. 석유를 사는데 원화를 이체해준다면 아무도 석유를 팔지 않겠죠. 현재는 달러가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고 지불수단입니다. 이처럼 달러는 무엇이든지 살 수 있는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세계적 위기가 발생하면 그 가치가 치솟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위기를 대비하여 달러를 보유하라고 추천드립니다. 달러를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환전했을 때 현물로 찾아 보관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만, 만약 전신환으로 보관하시거나 은행에 달러 예금을 가입하셨다면 예금자 보호 한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은행별로 맡겨둔 달러와 원화의 합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예금자 보호로 전액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금자 보호 한도를 초과하여 달러를 보유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달러 ETF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권사에서 ETF를 간단하게 매수할 수 있는데요. 예금을 하는 것이 아닌 상품을 사는 것이므로 뱅크런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권사는 은행보다 환전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증권사의 이벤트 공지사항에 가시면 환전 수수료 95% 할인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TF를 사더라도 환차익이 현금과 거의 동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달러를 안전하게 보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수수료를 내야 하긴 하지만요. 이 영상을 다 보신 직후 은행 또는 증권사 어플을 여시고 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환전하세요. 환율 우대는 꼭 받으시는 게 좋고요. 보유한 금액에 맞춰 예금자 보호를 받으시거나 현금으로 보관을 하시거나 또는 달러 ETF를 가입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린 3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우리의 돈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BIS 비율이 높은 은행에 예금을 하고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 이하로 돈을 맡겨라. 둘째,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면 우체국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안전자산인 달러를 보유하라. 달러도 은행에 맡겨놓으면 예금자 보호 한도의 적용을 받으니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달러 ETF를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늘 시간 나시는 대로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지금 바로 은행 어플을 켜서 예금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돈을 보호하세요.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고 뱅크런이 일어나 대한민국이 패닉에 빠지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정의 행복과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